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알코올에 의존증후군 병역자가 음주와 과량의 약물을 복용하여 급성 복합 약물 중독자였다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1 가단 5035-540호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 유리한 사실 등. 망인은 2009년 2월 6일경 술을 마시고 자해를 한 뒤 지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2011년 7월경 H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이후 망인은 2017년 11월 27일경 부산 영도다리에서 자살을 시도하던 중 경찰에 의해 부산시립정신병원으로 이송되어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으로 4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은 2018년 1월 28일경에도 술을 마시고 그날엔 코프에스, 세비카, 신경안정제 등을 다량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심한 두통으로 인하여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기도 한 사실. 망인은 2018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4일까지 H정신건강의학과 의원 I병원에서 우울증,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진료 과정에서 우울한 기분과 함께 자살 기도 및 과격 행동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년 5월 26일경에는 환청을 호소하기도 하여 항정신병 약물의 복용량을 소량 증량받기도 한 사실. 망인은 2019년 9월 18일 오전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치명적 농도의 항우울제와 치료 농도 이상의 항정신병 약물, 항불안제 등을 복용하였고 이로 인한 급성 복합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2011년경 무렵부터 알아온 우울증 등이 나아지지 않고 지속되다가 치료를 위한 약물을 과다 복용함으로써 자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리한 사실 등. 그러나 단지 우울증 등의 증세가 심하거나 지속된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망인은 2011년 이후로 2차례 이상의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년 11월 27일경 자살을 시도할 당시에는 살아가는데 억울한 게 많아서 왔습니다. 어제는 속초에서 자살 시도하려다가 실패하고 어렸을 때 살던 영도에서 죽으려고 왔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2018년 1월 28일경 자살을 시도할 때에는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였는 바 망인은 본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망인이 2018년 5월 26일경에는 환청을 호소한 바 있지만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발부받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등 그 뒤로 망인이 자살할 무렵까지 망인의 우울증 증세나 환청 등 증세가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이 사망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정도로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망인은 평소에도 누나인 원고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자신의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 지적. 일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주요 우울장애 및 조현병 환자로 보이므로 인지기능 내지 현실 검증력이 상당히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자살 무렵 자살 암시 유서 또는 문자 메시지나 기타 신변 정리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또한 흔한 자살에 대한 계획성과 통제성이 엿보이는 방법인 목맨 방식이 아니므로 사망 당시, 즉 음주와 약물을 복용한 직후에는 적어도 극심한 정신질환 또는 심신미약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전혀 혹은 제한된 상태에서 자신의 목숨을 절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